지난번에 총론했죠. 교재는 1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9페이지. 김장은 다 하셨죠? 날 추워지는데. 김장. 안 하나요? 배추값 비싸네. 김장을 빨리 해야, 그죠? 큰일 하나 덮는 건데. 그래, 마음 편하게 공부 좀 하시고. 오늘 취득세 할 차례입니다. 19페이지. 그죠? 얘가 이제 지방세 파트입니다. 지방세. 우리가 지방세는 3개를 배웁니다. 이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하고,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취득세 파트는 문제가, 지방세 파트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3문제가 나오는 거죠. 거의 매년 3문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험에 3문제가 나왔고, 내년에도 뭐 별 이변이 없는 한은 3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 공부하실 때는 취득세 파트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그러면 그 취득세 1절에 보면 그 뭐 특징 같은 게 나옵니다. 뭐 다른 건 됐고 1번에 보면 이거 지방세죠. 그죠? 그 보통세고 그리고 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취득세가 지방세랍니다. 지방세. 그죠? 지방세. 그 지방세도 있고 뭐도 있어요? 국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구분할 때 우리가 국세 지방세 구분할 때 무엇을 지방세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별거 아니에요. 지방세는 누가 가져가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서 가져가는 걸 지방세 그러고, 국세는 국가. 그죠? 얘는 국가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을 국세 그러고, 지자체에서 부과해서 가져가는 걸 지방세 그럽니다. 그럼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2개가 있죠. 특, 광, 도가 있고, 도가 있다.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방세는 얘네들이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도 있고, 얘네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특광 도세에 뭐가 들어가냐면 취득세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 주자가 재산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취득세는 특, 광, 도세랍니다. 이 말은 보세요. 만약에 원주시, 이 원주시에 있는 이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면 누가 가져간다? 원주시에다 세금을 취득세를 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가? 취득세를 내면 누가 가져가요? 원주시에서 가져가요? 아니죠. 특권 도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강원도 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강 도세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재정으로 들어간다. 왜냐면 얘네들이 부과해서 얘네가 가져가는 거고요. 이거는 얘네들이 부과해서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춘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그죠? 그럼 취득세를 내죠. 그 취득세는 누가 가져갈까요? 강원도도. 그죠? 왜? 얘는 강원도 전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물건을 취득하면 무조건 강원도에다 세금을 내고 서울특별시 전체는 전부 다 서울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재산세를 내겠죠. 갖고 있으면. 이때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 원주시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 이게 그런 의미죠. 시군 구세의 뜻이. 그러면 이게 특광도 시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만약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산세는 나중에 이제 배울 때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토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토지를 재산세. 근데 토지가 4필지가 있는 거예요. 본인 앞으로 4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원주시에 있고, 그죠? 2필지는 춘천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근데 이 토지가 2필지씩인데 1억, 1억짜리고 1억, 1억짜리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4개가. 그죠? 했을 때, 얘를 갖다 이제 우리 재산세 나중에 배우는데 합산이라는 걸 배웁니다. 합산. 합산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때, 만약에 4필지가 전부 다 여러 번 건데 2필지는 원주, 2필지 춘천에 있다 했을 때, 재산세 부과할 때, 이 토지 합산할 때 이 4필지를 한꺼번에 합산해서 과세할까 아니면 원주시하고 춘천시 따로따로 구분해서 합산할까요? 전체 4개를 다 합산할게요? 아니면 2필지, 2필지 따로따로 할까요? 따로따로 해요. 왜요? 시, 군, 구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합산도 어떻게 시, 군,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 거지만 다 내 거지만 재산세 합산할 때 어떻게 한다? 원주권, 원주권 2개만 합산하고 춘천권, 춘천권 2개만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시군구세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시군구에서 부과해서 가져간다는 의미도 있고 세금도 시군구별로 각각 나누어서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특광도세였다. 재산세가 만약에 그럼 합산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얘도 같이 합산하게 두 개 다 합산했겠죠. 왜? 얘는 특광도세는 같은 합산인데 어떻게 하겠어? 특별시 전체, 광역시 전체, 도 전체 합산 이렇게 가겠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특광도세다. 시군구세다 이게 끝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같은 합산인데요. 국세 있죠, 국세.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거든요. 그러면 얘는 합산을 어떻게 할까요? 얘가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다. 그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건 합산 어떻게 한다? 전부 다 합산하겠죠. 왜?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과하는 거죠. 국가가 아니까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니까 얘는 어디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합산도 전국 합산 그러는 거고, 얘는 지자체별로 과세가 되니까 합산도 지자체별로 합산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군구세가 그런, 뭐, 얘가 재산세가 시군구세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 문제 이렇게 나오죠. 재산세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재산세의 경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소지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전국에 소지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재산세. 이러면 땡. 틀린 거예요. 왜? 전국 그럼 안 되는 거지. 왜? 전국은 얘 얘기고 재산세는 뭐라고 돼요? 시군 내 소지한. 그죠? 시군 내 소지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가 보세요. 재산세를 낼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특광도세라겠죠? 여기다 세금을 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다 내느냐가. 예를 들면 만약에 이 건물, 이게 지금 강원도에 있죠, 이 건물이? 이걸 취득한 사람이 대전에 살아요. 그러니까 대전에 살고 있는데 원주시 건물을 산 거죠. 강원도 건물을 취득했어.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죠. 이때 그럼 취득세는 강원도다 낼까요? 물건이 있는 강원도다 낼까요? 아니면 이걸 취득한 사람이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다 세금을 낼까요? 그렇죠? 원주시, 즉 강원도에다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전부 다 과세가 물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소지하는 지역에다 세금을 내게 돼요. 무조건 지방세는. 왜냐면 지방세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다 내느냐가 중요해요. 왜요? 그걸 내면 걔네가 가져가거든요. 그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어떻게 한다? 물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세금 물건의 소재지다 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원주시에 있잖아요. 그럼 재산세를 만약에 여러분이 원주시에 살고 있는데 원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춘천에도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춘천에 있는 건물을. 그럼 재산세가 나오겠죠. 그럼 그 재산세는 춘천시에다 낼까요? 아니 원주시에다 낼까요? 재산세. 춘천에다 냅니다. 왜? 물건의 소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전부 다 납세지가 세금을 어디다 낸다? 물건의 소재지간을 특광도, 시군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낼까요? 국세. 국세는 국가에다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국세는 국가에 내는데 국가에서 여기다가 국세를 내라 하고 기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들어나 보셨나 모르겠네. 국세청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국세청이죠. 얘가 왜 이름이 국세청일게요? 이 이름이 왜 국세청이게요? 하필이면. 그 많은 이름 중에. 넌 왜 있잖아요. 나는 국세만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이름이 나는 국세만 담당한다고 써있잖아. 그럼 얘는 국세 담당하는 기관이 국세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대놓고 나는 국세만 담당하고 써놨는데 전화해가지고 취득세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니까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뭐냐는 둥 앉아서 내가 세금 너한테 이러라고 세금 줬냐는 둥 해가면서 막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여기다 욕하면 안 되죠. 왜?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여기다 물어보면 안 되지. 취득세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강원도나 원주시에다 물어봐야지. 지방자치단체도 물어봐야지. 뭐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하면 돼요. 여기 써놨잖아.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국세청에 근무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네가 어쩌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욕하는 거 듣지도 않고. 그럼 안 됩니다. 국세청, 국세. 근데 일상 기관이 어디예요? 세무서죠. 세무서. 그죠? 자, 그러면 국세는 여기다 세금을 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는 세무서 내는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주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대전 서구에 둔산동에 있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았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럼 양도세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양도세가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그럼 이 1,000만 원을 자,
물건이 있는 대전 서대전 세무서다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원주 세무서다 세금을 내느냐 얘기죠. 양도세. 국세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이 1,000만 원을 물건이 있는 서대전 세무서다 세금을 냈을 때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원주 세무서다 세금을 냈을 때 이 1,000만 원을 가져가는 사람은 가짜가 틀려요. 똑같죠. 누가 가져가? 국가에서 가져가냐, 국가에서. 그럼 무슨 얘기야? 국세는요, 전국에 있는 어디에 있는 세무서 세금을 내든 다 가져가는 사람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여기다 내나 저기다 내나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떠네? 네가 내기 편한 데다 내라. 그럼 내가 내기 편한 데는 내가 살고 있는 데예요, 물건이 있는 데예요? 살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국세는 기본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주에 주소가 돼 있으면 모든 국세는 다 어디 담당이야? 주소지니까 원주 세무서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어디 있든 상관없는 거죠. 무조건 세금은 원주 세무서. 그래서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고,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재산세 파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놓고 뭐 1번 이렇게 됐어요. 뭐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다. 맞나요? 재산세. 토지는 재산세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다. 맞나요? 맞죠? 2번은 건축물은 건축물수 이렇게 나왔어요. 3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택은 이렇게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다. OX.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다. 땡 틀렸잖아요. 왜?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의 소재지 그래야죠. 지방세니까.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외우고 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는 시군구별로 합산한다, 얘는 전국 합산한다,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럼 지방세는, 취득세는 특광도세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광도세. 그러니까 지방세, 여기서 부과한다. 취득세 어디서 부과한다?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관을 특광도에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계속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9페이지에 뭐 1절의 취득세 특징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거기 1, 2, 3, 4, 5, 6, 7, 8 있잖아요. 그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요약집은 지금 볼 게 아니니까. 그 설명 지금 안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취득의 범위가 나오고, 뒷장 먼저 보시면 21페이지 3번에 과세 대상이 나오죠. 박스. 그죠? 걔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차피 책은 뭐 지금 보고 외울 거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설명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명만 듣는. 설명 듣고 잃어버리면 된다겠죠? 설명 듣고 잃어버릴 것도 없죠? 일부러 노력할 것도 없죠? 그냥 어차피 자동으로 노력 안 해도 그냥 잃어버려지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잃어버려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그냥 잃어버려. 그죠? 듣자마자 잃어버려. 나는 듣자마자 잃어버려. 그럼 훌륭한 거예요. 보통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머리에. 머리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면 다행인데 아니 들어오질 않아. 그냥 반사돼서 나오죠. 반사돼. 들어가질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수업 들을 때는 좀 알아듣기는 하는 것 같아. 그거는 이게 들어오고 일단.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 기억 안 나잖아요. 그건 훌륭한 거예요. 대부분은 뭐예요? 계속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 그죠?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 막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 지금 막 짜증을 내요. 막 스스로 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교만한 거예요. 막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지. 막 듣자마자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교만한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합격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항상 뭐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몇 번 내가 했잖아. 한동안은 그런 상태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설명한다고 해서 쟤 모르는 게 짜증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죠? 자, 대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총론 배울 때 세금부가 요건을 정해준다 그랬습니다. 그 세금부가 요건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세 대상. 그죠? 그랬고 두 번째가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 해서 납세 의무자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해서 과세 표준 배웠고요. 그리고 세율 이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법으로 다 정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배울 때 가장 기본이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가 기본 틀인 거죠. 이건 다 배워요. 4개는 무조건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도 당연히 뭐가 나와요? 취득세
부가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무엇을 샀을 때 세금을 낼 것이냐 정해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보다 나중에 양도세까지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세 대상이 뭘까요? 자, 우리 지금 세법 배우죠? 자, 우리 뭐와 관련된 세법을 배운다 했죠? 공인중개사는 뭘 중개하는 거다?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뭐랑 관련돼 있다? 부동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과세 대상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죠? 토지, 건축물. 그래. 이게 부동산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있으면 뭐 차량도 있고, 뭐 기계 장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선박, 항공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안 외워도 됩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왜?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또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은 따로 안 외워도 됩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광어권, 어업권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광산 채굴 권리죠. 막 내가 석탄 광산을 발견해서 채굴을 하려면 이 등록을 해가지고 광어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취득을 하게 되면 얘도 뭘 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되고, 어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아무나 뭐 가두리 그냥 막 하고 하는 건 아니죠. 등록을 해가지고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해안에 꽃게철 되면 뭐 저쪽에 이제 보면은 그 충남 서천 쪽에 이렇게 그쪽에 꽃게를 많이 잡거든요. 많이 나오죠. 거기. 그러면 그 꽃게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꽃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습니다. 배가 딱 등록된 사람들만 되는 거죠. 왜? 무분별하게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사람 할 수 있어요. 등록이 된 사람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걸 취득하더라도 얘들보다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임목이라고 해서 나무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에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에서 이렇게 14개가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다 보시면 되고 이럴 건 아니고요. 그러면 딱 보면 14개밖에 안 되니까 별거 없죠.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습니다. 여기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겉으로는 건축물 이렇게만 돼 있죠. 여기 들어가면 뒤에 숨어있는 애들이 겁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아시죠? 엘리베이터를 사면 취득세를 낼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취득하면 취득세. 일단 여기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취득하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네요? 근데 안 내는 거 맞습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냅니다. 그럼 뭐 안 된다고 해도 실제는 낸다 그러면. 이번 얘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부수되는 시설물. 무슨 얘기야?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마당에다 그냥 갖다 놓으면 취득세를 안 내. 근데 언제 내야 돼? 그거를 건물에다가 설치하면 내야 돼. 그럼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 안 내라는 얘기야. 결국. 그럼 여러분 엘리베이터 사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으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하려고 사? 설치하려고 사죠. 그럼 결국 뭐요? 내라는 얘기죠. 막 그런 식으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뭘 하면?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는 거죠. 취득을 하면. 그러면 이때 취득은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이런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게 취득했어? 내가 말했지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고 설마. 그럼 여러분 뭔가 막 심오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예요? 지금 현재 아파트 사는 아파트가 뭔가 남들 모르는 심오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예요? 어떻게 취득했어? 아파트가 없어? 안 샀는데 난 없는데 자꾸 샀다고 물어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사? 돈 주고 사지. 돈 주고 산다니까. 몇 번 얘기했어.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뭐 당연히 속으로 그럼 뭘 어떻게 해? 돈 주고 사지. 설마 당연한 얘기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시험은 그리고 당연한 게 나와요. 근데 그 당연한 걸 틀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그죠? 당연하게 맞추라고 냈는데 그걸 당연한 걸 당연하게 틀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자, 취득은 그럼 일반적으로 매매죠. 매매. 근데 얘가 매매로 취득했을 때만 세금을 낸다 그러면 세금 거치는 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법으로 걔 말고도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취득한 거로 봐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해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 취득이 크게 두 개죠.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상 취득이라는 게 있고 간주 취득 그러기도 하고 의제 취득 그러기도 해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취득하는 거죠. 말로만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사실상 실제 취득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간주 취득이 있는데 얘가 얘랑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간주 취득은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얘가 실제로 취득한 걸로 보면 여기다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요 안에다 집어넣겠죠. 그럼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얘는 실제로 취득은 안 했는데 간주란 말은 뭐냐면 뭐뭐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 취득을 안 했는데도 취득한 거로 봐서 얘도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실상 취득은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옵니다. 승계와 원시로 나온다.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승계 취득일까요? 원시 취득일까요? 원시는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승계는 뭐야? 이전에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그럼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해? 승계 취득하죠. A로부터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승계가 있고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그럼 승계는 그럼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을 때 그냥 받는 거 아니라 했죠? 아까 뭐 주고 산다 했어? 돈 주고.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 유상승계 그러고요. 또 뭐 또 있어?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무상승계 그래요. 그럼 유상승계 대표적인 매매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무상은 뭐가 있어요? 무상으로 취득하는 건? 상속과 증여 등이 있습니다. 뭐 기부 이런 게 있는데 대표로 우리는 두 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 취득할 수도 있고 증여를 받아 취득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뭘 낸다는 얘기야. 상속받으면 세금 뭐 냅니까? 상속세 내죠. 끝? 지금 여기다 이거 뭐 배우고 있어 지금 우리? 취득세 배우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는? 상속을 받으면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예요.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상속세, 증여세만 내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 받으면 세금을 상속세 내고 증여세 내고 그리고 뭐 또 내야 돼? 둘 다 취득세도 내셔야 됩니다. 왜?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두 가지를 내는 거죠. 상속도 증여도. 그 이제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짜죠. 차이점은 이거는 주신 분이 돌아가셨고 이거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거죠. 그 차이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있는데 우리 자식이 나한테 효자로 내가 죽을 때까지 얘가 효자로 만들려면 내 재산을 자식한테 상속을 해줘야 될까요? 증여를 해줘야 될까요?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자식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증여를 해주니까. 증여를 해줬다는 얘기는 나는 아직 나는 아직도 나는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자식한테 다 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 그지지. 다 줘가지고. 그럼 자식이 나한테 효도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걔는 나한테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야? 나하고는 볼 일이 없는 거지. 생 끝났지. 그래서 불효자가 되는 거야. 그 재산은 무조건 내가 지고 있어야 돼. 나 손 넘어갈 때까지는. 그래야 그놈이 내가 손 넘어갈 때까지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왜? 나한테 찍히면 뭘 안 줘. 재산 안 주고 나의 모든 재산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되는 이거를. 그냥 살아있을 때 다 주고 나니까 그냥 뉴스 안 보시면 뉴스? 막 애들 막 자식 어디 부모 갖다 외국에다 갖다 버리고 오는 놈이 없나? 아버지 재산 탐해가지고 그죠? 부모 재산 다 증여해주니까 그걸 안 해줘가지고 부모 둘이 노부부 둘이서 폐지 죽고 앉았고 막 이런 게 TV 많이 나오죠. 최근에도 보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나오던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자식들이 나 같지 않습니다.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진 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택도 없는 소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돼. 이거를 상속을 해줘.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문제지 걔들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나이 들면 이제 기운 없어 할 것도 없어. 근데 그놈들은 노가대로 하면 우리는 노가대도 못해요. 폐지 줬을 거야? 어서. 여기서 폐지 줄 돈도 안 줘. 여러분 여기 지하철도 없잖아. 지하철 없어가지고 수도권은 지하철 있어. 거기서 신문이나 주소. 여기는 뭐 할 거야? 어디 가서 줬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라니까. 애가 걱정이 아니라니까. 지들 나서 먹고 살 테지. 그죠? 우리는 어디 가야 돼? 거기 가야 되잖아. 거기. 어디? 어? 나중에 나이 본 애들이 자식들이 나 모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좋은 데 가야지, 좋은 데. 그럼 돈 있어야지. 그죠? 시설에 들어가서 살려면 돈 있어야 됩니다. 한 두당 2억씩은 있을걸? 그죠?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모아야 돼요.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 자식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둘 다 세금을 낸다. 뭐? 이것도 취득세를 낸다. 원시는 뭐예요? 최초로 취득했다는 얘기죠. 내가 처음으로 취득했다. 말 그대로.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는 최초 취득이 매립간척 같은 게 있어요. 매립간척이라는 거 있어요.
그 충남 서산에 가면 그 천수만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수만. 들어보셨나요? 거기가 원래 바다였죠. 근데 바다인데 현대에서 뭐 한 거예요? 바다 메꿔서 농지를 만든 겁니다.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TV에 가끔 나옵니다. 철새 같은 것만 나올 때 되면 그 철새 도래지 해가지고 그 천수만에 철새가 어마어마하게 날라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끝이 안 보입니다. 진짜 이렇게 보면 시야로 보면 안 보여. 우리 시야로. 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근데 기타가 뭐 했어? 바다였어요. 근데 바다를 메꿔서 뭘 만든 거예요? 농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외국 영화 보면 옛날에 보면 막 농약할 때 막 뭘로 해? 막 비행기로 농약하잖아요. 영화 보면. 우리나라도 비행기로 거기는 만약에 농약을 이걸로 하잖아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매구랑 이걸로면 1월 1일 날 농약 시작하면요. 12월 31일에 안 끝나. 농약이. 왜? 너무 넓어가지고. 엄청납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 단군일의 최대 메리사업 어디예요? 변산반도에 있는 부안에 있는 새만금. 그 새만금이 그 바다 메꿔 온 건데 규모가 진짜 걔는 방파제 길이만 몇십 킬로입니다. 방파제 길이만. 그 옆에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20 몇 킬로면 30 몇 킬로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얼마나 큰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 몇십 킬로인데 그게 끝이 보이겠어요? 근데 그거 메꿔가 지금 해놨습니다. 아직 개발은 안 했지만 메꿔는 다 끝났죠. 옛날에 끝났죠. 그죠? 엊그제 TV 보니까 거기 도로 뚫었는데 차라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폭주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레이싱 한다든가 막 페라리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막 350km 막 놓고 막 해가지고 잡혔죠. 그때 뉴스 나오더만. 왜? 거기는 누가 사람 안 다니거든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메리칸처럼 거죠. 그 현대 입장에서는 바다 메꿔서 농지 만들었으니까 걔가 최초 취득한 거죠. 그것도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토지를 지목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 변경. 이거 한문인데요. 이 지목이 무슨 뜻이가?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에이, 지지. 할 때 지야? 이 지가 뭐예요? 땅지자예요, 땅지자. 뭐 진짜 한문 하는 거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저도 몇 개 안 되고, 그죠? 땅지자. 그러니까 지목이 뭐예요?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답, 과선, 목장묘기, 나대지, 잡종지 이런 것들이 뭐야? 전부 다 지목입니다. 나중에 공시법, 지적법 배우면 다 나오죠. 지적법에, 그죠? 뭐 학기론도 나오고. 자, 그럼 얘가 지목을 변경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죠. 여기 농지가 있어요. 전답. 농지가 있는데 이걸 뭘로 바꿔? 대로 바꿨다. 그럼 지목이 뭐가 됐어? 변경이 됐다. 그런 얘기죠. 변경. 자, 그러면요. 이게 갑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대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야? 갑 거지. 을은 이지도 않는데 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갑 거죠. 그럼 갑이 이 논을 팔고, 농지를 팔고 이 대지를 산 건가요? 아니죠.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갑은 실질적으로 뭘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단지 지목 변경해서 얘가 이렇게 바뀐 것 뿐이죠. 그러면 가격이 전일 때와 대일 때 어느 게 더 비싸요? 일반적으로. 대가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얘가 지목을 변경했다가 어떻게 됐어? 금액이 뭐가 됐어? 증가가 돼버린 거죠. 가액이 증가된 거야. 그러면 요 증가된 만큼 네가 실질적으로 취득을 안 했지만 뭐한다?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지목 변경해서 가액이 올라갔을 뿐이다. 근데 올라간 만큼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간주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또 하나 간주 취득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자, 과점 주주가 뭐냐면 이런 거죠. 비상장 법인. 그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과점 주주래요. 50% 초과. 상장법인 아니고. 자, 50% 초과면 지분이 만약에 50%면 딱 50%면 과점 주주일 거 아닐까요? 딱 50%. 지난주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했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자, 50%는 과점 주주도 아니다? 아니다. 왜 초과잖아, 초과. 초과면 얘는 포함하지 않고, 그랬죠? 않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50% 여기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분이 딱 50%면 과점 주주도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왜 간주 취득이 되냐면 이런 얘기예요.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이
부동산을 산 거, 부동산을 얼마 10억짜리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A법인은 부동산 10억을 취득했으니 얘는 어떻게 돼? 취득세를 내야 되죠? 10억에 대해서 매매를 사면 4%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당시 갑이 이 법인의 주주가 된 거예요. 주주가 됐다는 얘기는 지분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지분을, 그래서 지분이 얼마야? 60%가 됐어요. 그 얘는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죠. 50% 초과했으니까 이 얘기야. 그럼 이때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동산은 A 법인이 취득했고 갑은 그 법인에 뭘 취득했을 뿐이야. 주식을 취득했을 뿐인데 문제는 얘가 뭐가 된 거예요? 과점주주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네가 이걸 직접 산 건 아니지만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요 과점주주된 지분만큼 얼마? 60%만큼을 네가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보여서 간주해서 갑 너한테도 과세를 하겠다. 그럼 이 말대로 하면 10억의 60%를 누구한테? 갑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실질적 취득은 아니죠. 왜? 이건 얘가 산 거니까. 단지 나는 그 법인에 뭐가 됐을 뿐인데 주주가 되었을 뿐인데 과점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분만큼 너도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럼 결론은 10억짜리 이렇게 취득했는데 60%는 6억에 대해서는 갑이 세금을 내고 나머지 40%인 4억은 누가? A 법인이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실질적 취득이 아닌 뭐요? 간주 취득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실질적 산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간주 취득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간주 취득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지금 말고 여기 4개가 있는데 왜? 얘가 시험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수업 시간도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많이. 뭐 수업 시간에. 그죠? 수업 시간에만 얘는 수십 번 하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적이 정해지는 대상을 이런 식으로 취득하면 뭐한다? 전부 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취득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결론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토지가 있다. 그죠? 이런 거라 했죠? 여기 땅이 있다. 자, 얘를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가 있다? 아까 뭐 하면 돼요? 돈 주고 사면 된다. 매매를 한다. 근데 이것도 돈 있는 사람 얘기고 돈이 없어. 그럼 취득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난 돈이 없지만 엄마 아버지가 뭐가 많아? 땅이 많아. 땅이. 그럼 뭐 할 수 있어? 취득할 수 있죠. 어떻게?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뭐 상속을 받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 가진 돈도 없고 엄마 아버지 땅도 없고 가진 건 네 아까하고 삽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네 아까에다가 삽으로 돌을 실어가지고 어디라? 경포대 앞바다 그죠? 가가 동해 앞바다 가서 바다를 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바다를 메꿔서 걔가 뭐가 돼버리면 땅이 돼버리면 메리칸이죠. 그죠? 언젠가는 뭐 메꿔지겠죠. 그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 너무 늦으면 애가 갖다 부어놓으면 다시가 오면 또 날아가고 또 습시들어가고 또 힙들어가고 그러죠. 그럼 안 돼. 그러니까 동작이 빨라야 돼요. 동작만 빠르면 그게 이제 동작 빠르면 굉장히 간단해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 발 딱 짚고 이 발 빠지기 전에 왼발 짚고 빠지기 전에 오른발 이거만 하면 돼요. 근데 동작이 내려가지고 이 발 빠지기 전에 발을 못 옮기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빠지기 전에 옮기면 바로 옮기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죠.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작이 느린 거지. 그죠? 그리고 뭐요? 지목 변경, 그죠?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득이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렇게 취득을 뭐라 그래요? 유상승계 취득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 무상승계 취득 그러고 얘를 원시 취득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요? 간주 취득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거 전부 다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 거기 우리 교재에는 막 거기 19페이지부터 취득의 범위 2번 해가지고 뒷장까지 설명돼 있죠. 근데 말씀드렸죠? 이 요약집은 제가 말씀했죠. 이 책을 보고 뭘 막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읽어봤자. 뭔 얘기도 모르고 그냥 설명 듣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단계가 공부할 땐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막 바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할 것은요.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귀가 먼저 뚫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 책을 보고 지면을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단계가 거쳐야 이게 순서대로 가야지 이게 점수가 나오지 그냥 무조건 막 처음부터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귀가 안 뚫리면요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건 방법을 하나밖에 없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일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동영상 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내가 지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은 뭐 일단 민법이나 학기는 1차 과목 좀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업 끝나고 동영상 꼭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뭐 민법개론이라도 계속 듣는 거죠. 그 10번이고 20번이고 하여튼 자기가 시간 되는 한은 계속 듣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아마 인터넷 지금 모바일이 되나 모르겠는데 모바일 될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죠? 그러면 만약에 뭐 PC가 안 된다 그러면 핸드폰 같은 거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듣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들어보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옵니다. 지금 그냥 초창기인데 뭐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막 시금 전폐하고 지금부터 공부하면 안 돼. 그럼 스트레스 안 돼. 그러면 시금 전폐하면 이제 남들 공부 한참 할 때 본인은 닌겐을 맞고 있어. 쓰러져가지고. 그럼 안 되고 이게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요. 대신에 오후에 그러니까 지금 수업 끝나면 오후에 공부 안 하죠. 지금 출퇴근은 그냥 하는 거잖아. 아침에 슬슬 그냥. 이러면 안 되고 오후에 막 저녁 늦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영상 하나 정도는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민법개론 이렇게 들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1월달 수업 들어가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게 깨야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뭘 보는? 그 다음부터 책을 보는 거죠. 책을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책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기본서를 다 외웠어. 토시 하나 틀리고. 근데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시험 보러 가면 떨어집니다. 기본서만 다 외웠다고 완벽하게 외웠다고 시험 보면 합격하는 게 떨어져요. 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왜? 문제를 안 풀면 문제는요 지문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눈에. 이게 딱 들어야 되는데 눈에 안 들어와. 내 눈에. 그럼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7, 8, 90은 문제만 풀어요. 7월, 8월, 9월, 10월은. 왜? 그거 시험을 그거 문제를 보니까. 그 단계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뭘 막 필기해가지고 따라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면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설명 들으세요. 그리고 동영상, 시간 내면 동영상 그게 최고예요. 이거 해봤자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요. 기본서도 아니고 공부도 안 되는 유학집을 보면 뭐 압니까? 모르지. 그렇죠? 1월달에 기본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그러면 기본서 나오면 거기다 줄도 치고 하세요. 여기다 줄 치지 말고. 여기다 줄 치면 뭐예요? 이거 다시 볼 것도 아닌데 볼펜만 달지.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에다가 줄 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보라는 것만 가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대기 형태는 막 쭉 늘어났는데 그 나중에 공부 되시면 읽어보면 다 이해 가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과세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넘어가면 23페이지 뭐가 나와요? 2절에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그럼 저기 대상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납세 의무자죠. 누가 세금을 내느냐?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동산은 실제로 취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누가 내야 돼?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 세금 내겠죠. 그래서 1번에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괜찮고요. 넘어가시면 의제 납세 의무자에서 간주 취득이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체 구주부 취득자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보세요. 이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갑 거예요. 그죠? 을이 세입자예요. 세입자. 그래, 세입자. 자, 그러면 을이 세입자인데 이 건물에 이제 세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냐면 중국집을 하려고 그래요. 중국집. 그죠? 짜장면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주변에 보니까 중국집이 없어서 여기 장사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다? 중국집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 막 주변에 너무 장사가 되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찾다 보면 여기 1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빈 거예요. 극적으로 하나 구한 거죠. 몇 층? 10층. 10층에 하나 빈 거예요. 그래서 10층에다가 중국집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딱 쓰려고 하는데 이 건물주가 뭐라 그래? 내가 깜빡 잊고 얘기 안 한 게 있대. 우리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계단인 거예요. 10층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괜찮대. 왜?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고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기신전 해병대 출신이라 이까지가 괜찮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돈이 막 계속 벌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이제 학원에서도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여기 중국집 짜장면이 맛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공부 좀 하면 이제 오후에 남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짜장면을 시켰겠죠? 그래서 갖다 주고 이제 직원이 여기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전화하죠. 뭐라고? 단무지를 더 갖다 달라. 단무지. 그래서 지금 가서 앉아서 그리고 학고 시호흡하고 있는데 또 단무지가 또 씩 갖다 주고 또 계단 타고 씩 올라갔더니 얘가 뭐라는 거야? 난 못하겠다는 거야. 왜? 해병대가 귀신은 잡았는데 계단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이 그동안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여기서 자비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건 누굽니까? 갑의 을이에요. 을이 샀다니까, 세입자가. 얘가 사가지고 취득해서 여기서 했다니까. 그럼 세금은 원래 얘가 내야 되죠, 얘가. 그죠? 왜? 실질적 취득자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세금을 받을 때 얘가 낸지 얘가 낸지 상관없습니다.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누가 됐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안 냈을 때.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세금만 내면 되는데 안 냈어. 그럼 둘 중에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법적으로 네가 납세 의무자다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안 내면 걔한테 압류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세입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래버리면 세입자가 건물일 거 아니죠? 그 세입자가 돼.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 밤에 짐 싸가지고 잠수 탔어. 그 지리산 가서 반달곰하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찾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얘를 납세 의무자로 해버리면 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둘 중에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나중에 유리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소유자인 갑이겠어요? 세입자인 을이겠어? 갑이지. 왜? 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갑이 뭐라고요? 야,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세금을 내라는 겨? 하고 짜증나니까 얘도 잠수 탔어. 얘는 잠수 타려면 어떻게 돼? 이 건물 들고 타야 됩니다. 이 건물 10층짜리 건물. 그러니까 몸만 피했어. 그럼 뭐라 그래? 너는 몸 피하든 말든 여기다 뭐 하면 돼? 압류 딱 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유자와 이렇게 다를 때는 항상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그러니까 얘죠, 얘. 얘가 누구야? 조세채권 확보하기 유리한 사람. 즉 건물주다 그러면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법에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 써요. 별 얘기 아니에요. 건물주란 얘기야. 건물주.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에 이게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 지문이. 그러면 다른 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지문 딱 읽다가 납세의무자는 이 단어가 나왔어. 그 문장 안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이 언급이 됐다. 그럼 뭐만 보면 돼? 얘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얘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맞고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것만 딱 보면 돼. 그럼 지문은 뭐라고 나와요? 막 길게 나오죠. 건축물 조작 기타 효용가치 이런 거 쭉쭉 나와. 그런 거 필요 없어. 요 단어만 딱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왔는데 밑에 뭐라고? 얘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얘가 있다. 그럼 맞고 없다라고 하면 틀린. 이것만 구분하면 돼. 그러면 위에 있는 쓸데없는 얘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작년 시험 문제도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얘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나왔어요. 납세 의무가 있다. 얘가 취득한 거로 본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와?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아니라 이거를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맞아 틀려. 땡 틀린 거죠. 항상 그죠? 이것만 보면 돼요. 나중에 얘는 되게 쉬워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취구주문이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2번 수입하는 자는 외국으로도 수입하면 걔가 되고요. 3번 상속 있죠, 상속. 여러분 상속은 보시면 여기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 상속인이 돌아가세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세요? 써 있잖아요. 이게 뭐야? 피 흘리고 돌아가셨대.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디 가서 민법이나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피담보채권, 담보채권의 피자가 뭐냐니까 그게 피 흘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것도 갖다 붙여가지고 또 민법 시간에 가가지고 옛날에 누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 세법 선생님이 이때 피담보채권 피가 뭐냐니까 피 흘리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이건 세법이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나 그러면 헷갈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면 우리는 깔끔하게 얘기해준다는 거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래. 설마 또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셨는데 무슨 세금을 내? 누가 내야 돼? 상속인. 답이 나와 있잖아, 그냥. 그럼 상속받으면 세금을 누가 낸다? 상속인. 끝이에요. 그리고 3번은 상속인. 그럼 끝난 거고. 4번은요,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이라고 돼 있죠. 걔는 조금만 읽어보면요, 그 문제 지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정비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그 다음에 누구 용으로? 당의 누구 용으로? 조합원 용. 그랬죠. 그럼 누구 거라는 겨? 조합원 거라잖아.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조합원.
답이 조합원이잖아요. 그 시험에 이게 뭐가 나와?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걸 본다. 이렇게 하면 땡 틀린 거죠. 왜? 아, 대놓고 걔가 얘기하잖아. 조합이 취득을 했는데 그게 누구 거래? 조합원 거래잖아. 그럼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 이렇게 본대요.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그럼 뭐요?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그랬는데 조합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조합원 게 아니래잖아. 그럼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조합원 게 아닌 거죠? 그럼 걔는 누가 내야 돼? 조합이 내야 되는 거예요, 조합이. 그죠? 얘는 그냥 그거예요. 문제 딱 읽어보면 답이 나와.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눈 감고 막 외우는 거요. 주택 재건축 조합, 조합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조합원인데 조합원 아닌 건 주택 조합원. 눈 딱 뜨면 생각 안 난다니까. 그냥 읽으면 되잖아. 아, 여기 당연히 조합원용 그랬으니까 조합원 거라는 거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는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지. 이걸 뭐 눈 감고 외우고 할 거 없는 거죠. 상속 나왔는데 상속을 받으면 상속이 있지. 이걸 왜 못 외워요? 그냥 피상속이 상속이 당연히 돌아가시면 못 내니까 누가 내야 돼? 상속받은 사람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쭉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무리했죠? 그러니까 좀 밑에 가면 8번 잠깐 쉬었다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 있죠? 여기부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